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미뤄봤던 소화제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텀스나 롤레이드 한 번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면, 그리고 이렇게 서양의 나라에 사시면 한국하고 참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소화제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약국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나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소화제를 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소화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소화효소제라고 합니다.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거나 소화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소화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비되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기능을 못할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거 소화효소제라고 해서 처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서양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적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이제 살 수 있는 것들, 소화제라고 해서 물어보고 점원한테 가셔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heartburn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약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heartburn, 그러니까 막 심장이 타들어간다는 통증. 한마디로 이게 윗배가 아픈 거 말하는데요. 이게 왜 생기느냐? 대부분 위산 때문에 생깁니다. gastric acid라고 하는 위산 때문에 생기는데요. 서양의 사람들이 이 소화불량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위산에 산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산이 나의 이 심장을 타들어가게 할 정도로 가슴에 흉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화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화불량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손쉬운 단계 하나가 바로 과다 분비된 위의 산을 중화시켜주거나 억제시켜서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게 해서 이 heartburn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화 기능이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이게 이들이 소화제를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한국처럼 소화 효소제는 팔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롤레이드나 텀스처럼 immediate하게, 그러니까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이런 소화제가 파는데, 이 소화제는 바로 antacid, 제산제였던 거죠. 산을 중화시킨다, 산을 막는다라는 제산제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둘 다 파는데요. 여기는 주로 제산제 위주로 팝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싸다는 거예요. 싸고, 그리고 많이 풀려 있으니까 구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장점 중 하나는 굉장히 인스턴하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를 언제 먹어야 돼요? 바로 그냥 소화 이렇게 막 가슴이나 이렇게 흉통이 있을 때, 헐번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먹으면 되나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장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지 미리 알아. 그러면 30분, 길게는 1시간 전. 그러니까 저는 한 30분에서 한 45분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0분에서 45분 전에 미리 드시는 겁니다. 그럼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뇌가 호르몬 분비를 시작해서 이제 위에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효소를 분비하게끔 이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위산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러운 소화를 시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음식이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오니까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분비돼야 되고, 그럼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는 와중에 위산이 촉진이 됩니다. 위산 분비가. 근데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막는 기전에 있어서 통째로 그 기전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산이 분비가 되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산을 중화시켜서, 이걸 neutralizing effect라고 하는데, 중화시켜서 산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롤레이드나 텀스가 하는 일입니다. 주요 성분은 칼슘이고요.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칼슘이 바로 이 중화작용을 합니다. 산의 중화작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 그리고 이 타이밍,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전에 미리 음식을 먹을 일이 있으면 미리 먹어둬라. 이렇게 하면 효과를 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내 heartburn 없이 평소에 소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단점도 얘기해야 되겠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처방전이 없어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의사들이 이 약을 병원에서 처방하진 않아요. 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너무나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임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환자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진 않지만 분명히 학계에서 보고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acid rebound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산이 rebound, 다시 되튄다는 거거든요.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산이 이제 억제되는 것 같다가 효과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으면 효과가 빨리 소멸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약의 공통 파마코키네틱이에요. 양리학에서 작용하는 건데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 약도 그런 겁니다. 이게 단점 중 하나죠. 오래 지속되면 좋은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 즉 증상만 잠깐 봐주는 거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over the counter medication에 가장 적합한 개념적인 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약이 가지는 아까 주요 단점 중 하나가 바로 acid rebound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산이 계속 중화가 돼요. 근데 이 약이 빨리 중화되면 중화될수록 이 억제되어 있던 호르몬,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스트린을 더 심하게 높여 리바운드라고 하는데요. 억제했다가 이렇게 탄성이 높은 물체를 쥐고 있다가 탁 하면 더 세게 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둬뒀다가 탁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산이 더 높게 확 튀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먹고 나서 약효가 다 떨어지면 더 그전보다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런 증상 겪으신 분은 아마 여럿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약을 꽤 장기적으로 먹었거나 아니면 일주일 이상 먹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증상이 꽤 흔하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래서 처방하지도 않죠. liabilit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over the counter medication으로 이렇게 풀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부작용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마칠까 합니다. 자, 약효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가려진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이 영상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요. 칼슘의 부작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약의 성분 톰스나 롤레이드는 칼슘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칼슘 언제 먹는 거죠? 뼈가 약한 사람들, 어머님들 60세 이상인데 여성이면서 뼈가 약하면 골다공증 우려가 있거나 골연화증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 스캔을 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이것도 칼슘의 일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보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단 이제부터는 부작용은 모든 약들이 과하게 쌓였을 때 내가 생각 이상으로 내가 혈변을 자주 앓고 있어서 이 약을 굉장히 자주 먹었단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굉장히 몇 주 동안 오랫동안. 그러면 칼슘의 수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이퍼칼시미아, 즉 고칼슘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나트륨이나 칼륨, 즉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칼슘이 중요하게 펌핑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아이언들이 이렇게 심장을 수축시키고 아니면 릴렉스 하는 데 관여하는데 칼슘이 바로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칼슘은 많이 섭취된 상태, 이 약 때문에 많이 높아지면 palpitation이라고 하죠. 심장이 빨리 뜁니다. 빨리 수축을 하거든요. palpitation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빨리 뛰면 신호체계 이상, 정기적 신호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부정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아요. 부정맥이 생기면 또 기절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심한 경우니까 각설하고, 두 번째는 또 칼슘이 내려 올라가면요.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부작용은 칼슘 자체가 뇌의 펑션을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거, 그리고 두통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프레션,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 체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계에 있어서는 뭐 어떠냐? 구토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오심구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칼슘 자체가 굉장히 변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혈변을 막으려고 했는데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이 흔하게 보고되는 거죠. 사실 모든 약들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가장 흔합니다. 먹는 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키드니.
키드니 양쪽에 있는 걸러주는 우리 인체 화학 공장이 liver, 간이라면 인체 쓰레기, 하수 처리장, 쓰레기 청소장은 바로 키드니, 신장입니다. 모든 노폐물을 걸러줘요.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걸 걸러주는데 이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자체가 키드니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만드니까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변을 더 자주 넣으면 뭐가 생기죠? 물이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더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thirst, 굉장히 목마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칼슘만, 보충제만 많이 먹어대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렇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을 하나 더 하면 근골격계적으로도 뼈에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혈액 중에 이렇게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면 그 말인즉슨 이 칼슘이 어디서 왔냐? 이 뼈에서도 스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하니까 뼈의 통증이라든지 근육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건 미리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뭐 조금만 먹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난다 하면 이런 부작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에서 다른 소화제도 또 추천드릴 테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비교해 보시고 부작용을 피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약들은 이런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몸에 약을 뭔가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득이 실보다 클 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이 득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 전의 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라는 겁니다. 이 실이 커질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환자는 자기 몸이 때에는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의료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약 대체제는 뭐가 있는지,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서 소멸시키고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지,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프리스크립션 메디슨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오브더 카운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려 있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부작용이라는 거 그냥 알면 됩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과다 복용하시고 내 건강에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이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general population 여러분들 그냥 일반인이라면 건강하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그 처방전 레이블 뒤에 약통 뒤에 쓰여진 그 정도만 드신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증상을 다스리는 데 쓰면 좋은 약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소화제를 어디서 사야 돼? 하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소화효소제가 마트에 판다 팔지 않는다.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중에 한국 가셨을 때 지인이나 한국 가셨을 때 잔뜩 사오시면 되고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게 소화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중에 제일 싼 게 바로 롤레이드나 텀스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소화제 또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